예, 다음은 정치 막차 토크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유시민 씨, 유시민 작가의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밤 9시 33분이고요. 오늘 하루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유시민 작가의 목소리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는 그제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앞자리 3자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실제로 그런 지지율이 나왔어요. 보시는 그대로 조현 CNI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정확히는 38.9%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건 유시민 작가가 예언을 한 건지 아니면 유시민 작가 때문에 저렇게 떨어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3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들 예측을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0%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권에 부담이 되고 또 저렇게 함부로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용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 결국 유시민 작가의 지금 공세가 벌써 한 4-5번째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기존 지지층들에게 또 특히 지지하면서도 지금은 조금 비판적으로 돌아선 비판적 지지층에게 굉장히 소구력이 있게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 여론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내부를 살펴보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코어 지지층, 즉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강한 지지층들, 특히 호남 이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이 유시민 작가의 저런 어떤 공세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반전의 어떤 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정권의 동력의 지지율 수준은 한 40 정도로 보는데 그렇죠. 정확히 바닥이 어딘지를 대략 알아야 그러면 35% 정도는 반등하겠다. 이런 건 알아요. 여러 정책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가늠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등을 하려면 일단 집권층 내부에 어떤 카드들이 몇 개 있어야 됩니다. 저 정책적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지금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정책적 카드로 쓸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맨파워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떤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요 직위들 전부 다 공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 내부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체제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게 통합보다는 아직까지 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관들 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장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금 대외 상황도 좋지가 않고 국내의 어떤 정책적 상황도 좋지 않고 정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맨파워도 지금 없다 보니 당분간은 이걸 호전되기는 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뭐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부동산 문제, 뭐 주식 문제 혹은 최근의 경기 사정 이게 대외 변수고 대내 변수가 이제 여권 내부의 갈등인데 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어제 대통령이 김민석 지도부,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점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이다. 원팀을 강조했고 실제로 당청 일체 김민석 대표가 출범한 지 한 열흘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지지율이 반등이 없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좀 달리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이번 이제 그 지지율 하향화 추세라는 게 그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예. 조금 구조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워낙 격렬하게 내부가 갈등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컨벤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여권 지지층들 간의 균열과 이런 갈등만 반목만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그러게요. 수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정책으로든 인사로든 이게 이제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마땅치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환경도 그리고 이슈도 여권이나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앞서 이제 그 우리가 많이 다뤘던 제주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게 심각한 민생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실제 저런 것에서 예. 많은 불안과 정부에 대한 이제
어떤 신뢰의 훼손과 이런 거를 가져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이 출범 초기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력이랄까, 국정 대응력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이완됐어요. 집권 2년 차가 좀 확 늘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거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각 점검도 해야 되고 공직사회 점검도 해야 되고 예.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금 이 전당대회 중에 갈라진 그 여권 내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한 사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굉장한 지원을 하는 거고 다음 또 이제 며칠 후에 여당 의원들 전체하고 지금 이 오찬이 예정이 돼 있지 그렇다면서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부의 그런 갈등이 단기간에 그렇게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는 서두를 게 아니고 예.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좀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조금 이제 이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은 원팀이 됐는데 아까 지금 잠깐 새롭게 밑에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범여권의 통합 뭐 이런 부분도 김민석 대표가 강조를 하긴 했는데 오늘 신장식 조국혁 신원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잡탕연합에 들어갈 건 없다. 생각 없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유시민 작가가 참전해서 대통령 뭐 왕정에 비판한 이후에 범여권 특히 전통적 지지층도 같이 있는 조국혁 신당 쪽에서 저런 비판도 나왔고요. 아까 38.9%의 여론조사 대통령의 30%대 지지율 좀 더 뜯어볼 게 있어서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볼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특히 저 여성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무래도 저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밖에 보면 이제 지나다니신 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예.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또 여성분들도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치안이 너무나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부심이 있죠. 밤에 치안에 대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외국 나가 보시면 어두워지면 사실은 다 밖을 안 나가거든요. 그만큼 치안이 어렵다는 것인데 예. 가장 여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성층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 사건, 그다음에 지금 장윤기 사건 등등을 통해서 예. 마치 여성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제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거, 예. 이거에 대한 위기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뭔가 집도 좀 마련하고 예. 뭔가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집도 구하기 어렵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도 지금 없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예. 이게 지금 전반적인 위기감, 즉 본인들의 실존적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일 잘한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는데 1년 동안 참아왔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지금 치안의 부재, 또 나의 어떤 자산 이 획득의 실패, 그다음에 어떤 이 결혼의 어떤 이 알겠습니다. 어려움들 예. 이런 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지지율, 보안사건 폐지에 관련 있다 이런 분석도 좀 해봤는데요. 물론 이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장미란 씨 사건과 검찰의 보안수사권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아니 정부 여당이 언제는 검찰 믿다고 경찰에게 그 많은 권력을 다 쥐어놓고 경찰 문제가 이렇게 뻥뻥 터지니까 이제 와서 경찰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지금 말씀처럼 제주 경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은 이 부분과는 관계가 없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국민의힘은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최영중 시의원께 어제 미성년자 국민의힘 한마디 사과가 없어. 국민의힘 시의원인데 제주 여성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데 그걸 부르타고 있어요. 제주 실종. 네, 1분 드릴게요. 이상한 발언 하지 마세요. 드렸으니까. 1번 의사진행 발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의사진행 좀 제대로 진행하십시다. 예, 다음번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안 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조용히 하세요. 어디다가 반말을 하는 거야? 어디다가 반말을 하는 거야? 몇 살이야? 혹시 오해하실까 법사위 오늘 장면입니다. 법사위는 뭐 예전에 들었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예전 영상 아니고 오늘 영상이에요. 박원석 의원님. 뭐 몇 살이야 떠나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싫어서 검찰 비워서 경찰에 많이 줘놨는데 오늘 김민석 대표도 뭐라 그랬냐면 아예 경찰개혁 추진단까지 발족했고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거다.
이제 와서 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이 경찰에 힘이 실리고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기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권력기관 개혁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을 했고 검찰의 인지수사권도 다 경찰로 넘어갔고 수사 종결권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같이 갔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현 정부의 그 민주당의 이제 개혁의 순서라는 게 검찰 개혁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다 그렇죠. 보니까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못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그 논란이 터지는 가운데 장윤기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번 제주 실종 사건 이 은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요.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경찰 개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지난 개혁의 과정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떤 명목상의 대책이거나 혹은 뭐 그 이 구호를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실질적인 범죄 피해로부터의 우려를 예. 보완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허. 국민들의 걱정과 그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의 개혁이어야지 예. 그냥 정권이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그 개혁의 목표 혹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혁의 상 그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개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아까 서영교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국민의힘 소속의 청주시 의원 최영중 시의원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성 관련 혐의 뭐 이번에 추가로 보니까 몇 명 더 있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뭐 장민아 씨 사건이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법사위원장이 검찰 개혁을 보안수사권 폐지 밀어붙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건 관련이 없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야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참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정말 분노에 차지하는 상황에서 오늘 법사위가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정말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자, 보안 사건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같은 이 사건은 아예 사건 자체 접수를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예. 암장해 버렸다고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킥스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 사건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생기는데 만약 이 정도도 지금 그런데 예. 만약에 보안 수사권까지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국민적인 오히려 우려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도 이런다. 그러니까 관련이 그렇죠. 없다고 민주당 얘기할 게 아니라 있는데도 이런데 이거 없어지면 더 어떡할 거냐 경찰 그러면 수사가. 이제 14만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모든 거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통제할까요? 그러면 바로 훨씬 더 좋아진 알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께서는 훨씬 더 좋아진 세상인가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분의 논평 제가 좀 곱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